여기가 천지개벽 되는 거죠, 여기도. 여기에서 살게 되면은 월세를 받을 수도 있고 가격이 상당히 많이 뛰어오를 수 있는 이런 데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파트를 리뷰하는, 이 아파트를 언박싱하는 1회를 맡게 된 리뷰어, 바로 놀부입니다. 자, 오늘 제가 리뷰할 단지는요,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아현역입니다. 아현역 1번 출구 쪽에 이제 입주가 시작되는 힐스테이트 신촌 부가현 뉴타운의 1-1구역입니다. 올해 8월이면 입주가 시작되는데 그 전에 힐스테이트 신촌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리는, 보여드리는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잘해주시고 오늘 1회니까 밑에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함께 가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제가 1번 출구 쪽에 이게 내리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좋은 아파트들이 이제 막 생겨나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가 아현 뉴타운이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이제 부가현 뉴타운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부가현 뉴타운에는 1-3구역이 개발이 된 그 이편한 신촌, 여기가 가장 평지에 위치하기도 했고 좀 단지 수, 세대 수도 많고 해서 가장 인기가 많은 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1-1구역, 1-2구역, 1-3구역, 그래서 1구역에 3개가 쪼개져 있고 그 다음에 2구역, 3구역 앞으로 이 개발이 예정된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구역의 마지막 퍼즐이 바로 1-1구역,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힐스테이트 신촌이 되겠고요. 앞으로 지금 걸어다니는 이쪽에서 이쪽 편 보시죠. 여기 다 오래되고 개발을 해야 될 것처럼 보이죠? 이제 이쪽이 이제 2구역이거든요. 신규로 아파트가 들어올 자리고, 그 다음에 또 3구역, 이 앞으로 좀 가게 되면 3구역이 되는데, 3구역 같은 경우에도 4,500세대가 넘는 세대가 들어오게 되니까 굉장히 기대되는 그러한 그 뉴타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가현 뉴타운의 총 규모는 12,000세대 정도가 되고요. 이제 1-1구역이 완성되면서 절반의 그 퍼즐이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경의중앙선 다니는 길입니다. 자, 일단은 이 오늘 보는 힐스테이트 신촌 같은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 이제 뭐 3개 정도가 되겠는데, 조금 많이 걸어서 충정로역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앞에 있는 아현역,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경의중앙 신촌까지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도보로는 거리가 조금 걸립니다. 10분에서 뭐 15분 정도 텀으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 여기도 공사 현장이 보이죠? 체육센터입니다. 체육센터가 건립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문화시설들이 좀 더 다채롭게 다양해진다. 그리고 바로 이 맞은편이 3구역이거든요. 또 여기에 4,500세대의 아파트가 또 건립이 되게 되면 여기가 천지개벽 되는 거죠, 여기도. 지금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릴 때 뉴타운을 주목하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이런 지역들이 아파트촌으로 바뀌게 되면서 고급 주택지로 변모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금 변하는 게 아니라 180도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지금 저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사실 아현역에서 걸으면 제 도보 걸음으로는 뭐 10분 정도면 충분히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게 지대 자체가 좀 레벨이 있게 높다 보니까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힘들어할 수도 있는 그런 단지다. 드디어 이게 웅장한 부가현 뉴타운 1구역의 마지막 퍼즐인 힐스테이트 신촌에 도달했습니다. 정문 굉장히 웅장하게 생겼죠. 이 아파트 내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넓은 사이즈인 46평형을 가도록 할 텐데, 세대 분리가 될 수 있는, 내가 살면서 옆에 새둘 수 있는 그러한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총 1226세대, 조망이 굉장히 훌륭한 힐스테이트 신촌, 지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 같은 경우에는 단지에서 가장자리에 위치를 하면서 다른 단지와 이격 공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망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서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로얄 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분리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룸형으로 쓰고 하나는 30평대로 쓰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살게 되면은 아무래도 월세를 받을 수도 있고, 전세 놓고 다른 투자를 하셔도 되고, 세대 분리가 되기 때문에 현관문이 2개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다시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현관문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작은 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음에 메인으로 가겠습니다. 메인.
자, 일단은 우리가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좌우측에 신발장이 위치를 합니다. 원래는 이게 40평대 현관이기 때문에 뭐 3, 4인 가족이 수납할 때 충분한 공간이 나오는 그런 현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온 이 동이 제일 좋은 동이에요. 로얄동. 자, 보시겠습니다. 자, 거실 공간으로 쭉 이렇게 뻗어지는 이 복도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보시면 요즘에 수납 공간이 많지 않으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수납 공간이 벽 쪽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굉장히 많죠. 여기에 골프백이라던가 여러분들 필요한 물건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그 다음 앞에 딱 펼쳐지는 게 시원하게 뭐가 보이죠? 남산이 보이죠. 남산 뻥 뚫려 있습니다. 이게 처음 우리가 올라올 때는 역에서도 멀고 좀 지대가 높다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올라왔는데, 세상 모든 게 장점만 있을 수 없고 단점만 있을 수 없듯이 여기는 높은 지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망권이 상당히 훌륭하다. 다 내려다 보인다. 이게 장점으로 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1-1구역이거든요. 1-2구역 푸르지오가 보이고 그 앞에 최초 역세권인 이편한 신촌까지 싹 다 보입니다. 부가인 뉴타운이 되면서 앞에 1-1구역, 2구역, 3구역이 결합이 되고 2구역, 3구역이 같이 가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많이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실 사이즈가 이제 40평대라서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지와 약간 다른 특이점은 뭐냐면 이쪽 맞은편 라인도 창문이 있는데 그렇게 큰 창문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영구 조망권이 나와요. 저기 보시면 뒤에 이제 산지가 쫙 나오죠. 이 안산 그 산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운이 굉장히 좋은 그런 아파트 단지가 아닌가. 그리고 이쪽에 바로 이제 주방이 중요하겠죠.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디귿자형으로. 디귿자가 좋은 게 뭐냐면 주부들이 활동할 때 그 많이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다 360도로 해결이 가능하니까 그게 너무나 좋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환기가 잘 돼야 되는데 여기는 또 크게 돼 있습니다. 다른 단지를 보면 창문이 작은 단지들도 있는데 여기는 또 이렇게 창문이 크게 나 있기 때문에 음식을 하면서도 그 환기가 아주 잘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이제 또 주부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주방에 이어지는 발코니 공간이 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세탁기랑 건조기 요즘에는 필수죠. 자, 보시면은 여기가 그 공간인데 보조로 서브하는 개수대가 있고요. 그리고 보일러가 있고, 그리고 여기도 창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건조기, 그 세탁기 넣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바로 이어져요. 거실에서 이어지는 게 이제 안방 공간이거든요. 안방이 조금 넓은데 하나 뭔가 보이시죠? 일반 아파트의 안방과는 구조가 약간 다른 게, 원래 안방에 발코니 공간이 있습니다. 빨래 걸고 할 수 있는 발코니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세대 분리로 만들었어요. 46평형인데 세대를 분리해서 30평대, 10평대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발코니가 없는 게 좀 특이하다. 또 중요한 공간이 우리가 드레스룸이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를 이제 파우더룸 공간으로 쓰시고, 그리고 문을 열면 이제 팬트리, 여기 이제 드레스룸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공간이 넓진 않아요. 넓진 않은데 충분히 이 부부의 옷 정도, 계절 옷 맞춰서 넣겠죠. 그럼 충분히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 욕실. 부부 욕실도 너무 좁지 않은 그런 정도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개수대, 변기, 그리고 여기에 샤워부스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쓰기에 적당한 사이즈로 구조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작은 방을 봐야겠죠. 지금 우리는 46평형을 보고 있지만 30평대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서브룸 보겠습니다. 아까 안방에 발코니 공간이 없다고 했는데 이 작은 방에 발코니 공간이 있어요. 이쪽 라인에 발코니 공간과 또 실외기가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다 전동식으로 카메라 잡혀요, 이거? 이렇게 내려오거든. 이게 전동식으로. 자, 그리고 요즘에는 다 이 전자 장비라든가 보일러 같은 거 좀 더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전등 통제하고 컨센트까지 통제할 수 있게끔 난방 시스템까지 할 수 있는 이 통합 솔루션이 여기다가 다 박혀 있습니다. 방마다. 이게 좀 또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 서브룸 한번 볼게요. 이제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어차피 보면 첫 번째 방인데 일부러 거실부터 보여드린 거거든요.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서브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용할 때 충분한 공간이 되고, 여기에도 또 창문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큰 창문은 아니고요. 사이즈가 좀 작긴 한데, 그래도 뒤에 이제 산지가 딱 보입니다.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림 같은 거 그려놓고, 원래 안방하고 나뉘는 공간이 이런 벽이 있는데, 이게 지금 소리가 나죠? 좀 다르지? 가벽이에요, 가벽. 그러니까 이게 저쪽이랑 연결되는 원래 그거지. 근데 세대 분리를 했잖아요. 저기는 세 주고 여기는 내가 쓰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메인 그 공용 욕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욕조가 달려 있죠. 욕조 있고 개수대랑 변기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로 따지면은 방 4개, 욕실 3개인데 지금 세대 분리해서 욕실 하나랑 룸 하나가 절로 빠진 거죠. 3분의 2는 보신 거고 나머지 3분의 1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거의 막아놨기 때문에 이 다른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서브로 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자, 일단 현관문부터 약간 좁은 느낌 들죠? 조금 좁은 느낌 들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1, 2인 가구 들어와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를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는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이 힐스테이트 신촌 들어오는데 전세가가 2억 중반대로 들어올 수 있더라고요. 아파트를. 그럼 굉장히 괜찮지. 요즘에 일반적인 빌라 같은 경우에도 이 신촌을 보게 되면은 투룸으로 되어 있는 그 방 2개 거실 하나짜리가 3억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얘는 2억 5천에 아파트 컨디션 가져갈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 욕실이 또 빠져 있습니다. 약간 좁긴 해요. 여기 샤워부스 따로 없고 여기서 연결해 가지고 쓰는 거거든.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고,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조가 빠져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빠져 있어서 여기에 침대 놓고, 또 여기는 또 풀옵션이 제공되는 게 세탁기 빌트인 돼 있고, 여기 냉장고 빌트인으로 돼 있고, 시원하다. 전기 인덕션 돼 있고, 그리고 개수대 굉장히 귀엽죠? 요만해요, 요만해. 1인 가구들 뭐 밥을 해 먹겠습니까? 여기서 세수하려고 쓰는 거지. 여기에 이제 보일러 룸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일러 룸 들어가서 따로 이 전기세고 뭐고 간에 따로 할 수 있게 다 분리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벽걸이식으로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총 룸 4개, 화장실 3개 같이 써도 되고 분리해서 써도 되고, 그래서 현관문이 2개. 굉장히 특이한 그런 호실 이렇게 같이 봤습니다. 자, 이제 내부를 우리가 잘 봤죠? 그러면 단지 외부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부분들도 좀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공원이랑 이런 게 있는데, 요즘에 그 아파트들이 입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 벤치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여기는 약간 특이하게 탑을 쌓아놓은 모양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또 공룡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트리케라톱스. 애들이 참 좋아하게 그렇게 생겼네. 그리고 저기 신호등 보이죠? 여기 보면 신호등 보이거든? 저게 신호등이 아니라 바로 미세먼지죠. 저게 빨간불이 되면 미세먼지가 심한 거라고 해요. 서울은 거의 빨간불일 텐데 지금은 초록색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괜찮은 상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단지마다 다 보면은 중앙에 연못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힐스테이트 신촌도 이렇게 중앙에 나눴습니다. 이게 관리하기 굉장히 어렵거든. 그래서 보통 이게 입주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물을 다 빼놔요. 왜냐면 냄새 나거든. 근데 지금은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분수도 나오고 할 거예요. 중간중간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이 꽤나 많이 배치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이게 세대수가 좀 있는데 사실 땅 면적이 그렇게 넓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 동배치가 상당히 잘 돼 있어서 꽉 막혀 있는 그런 느낌은 사실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좀 잘 해놨다라는 게 눈여겨 보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요즘 애기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옥토퍼스거든. 옥토퍼스 그 뭐지? 옥토넛 타면 되거든요. 애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수영복만 입혀갖고 여름에 나오면은 미니 워터파크가 되는 거거든. 이런 거에 좋은 거지. 요즘 아파트들은 이런 게 좋아. 이게 커뮤니티에 수영장은 없는데 애기들 노는 데는 그런 게 없어요. 이외에도 입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다 오픈이 안 돼 있어요. 안에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외부에 있는 뭐 카페 테라스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내부에서 쓸 수 있는 라운지, 여기도 보면은 골든 라운지라고 해서 경로랑을 좀 이쁜 말로 순화시켜서 골든 라운지가 같고요. 키드 라운지라고 해서 애기들이 놀 수 있는 그 시설과 공간이 또 충분히 마련이 되는 지역입니다. 또 재밌는 공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단지의 거의 메인 하이라이트 공간인 것 같아요. 보면 또 맘스 카페, 또 컬처 라운지, 피트니스 센터, 골프 라운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프, 피트니스 모든 시설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뭐 특이한 뭐 수영장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충분히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고, 아까 우리가 입구 오다가 본 게 있잖아요. 체육센터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외에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배치가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보기만 해도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앉아가지고 또 얘기하면서 담소 나누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중앙에 딱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1회 아파트 언박싱 힐스테이트 신촌 부갈뉴타운의 1구역의 마지막 퍼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재밌으셨나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편을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습니다.